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촉촉한 꽃잎집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꽃잎을 베어문 듯한 레드 버건디 립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골드 베이지 눈화장이 특징인데요. 이날 새벽에 촬영해서 렌즈가 계속 흘러 현상이 일어나서 좀 고생했지만 끝까지 예쁜 척하는 저와 메이크업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디올 픽스이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프라이머랑 컨실러 링이 함께 있는 제품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다크서클과 요철이 심하신 분들께 좋은 제품이에요. 눈 밑에 적당량을 발라주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풀어줍니다. 퍼프로 마무리를 해서 밀착시켜주세요. 다음은 요즘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을 사용해줄게요. 저는 목보다 얼굴이 밝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데 목 피부톤에 맞춰서 3.5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웬만해선 파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단독으로 쓰고 있어요. 커버력도 좋고 특히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인데도 건조하지 않고 무너질 때 예쁘게 광이 나면서 얼룩지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더샘 컨실러 1.5호를 사용해줄게요. 한 톤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땐 컨실러 컬러도 반톤 정도 낮추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크서클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컨실러를 발색하고 끝이 평평한 브러쉬로 빠르게 풀어줍니다. 전 컨실러는 좀 더 되직한 텍스처를 선호하는데 로드샵 중에선 더샘과 루나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은 눈썹. 지난 영상에도 사용했던 에뛰드 하우스 이지브라우 펜슬을 사용해줄게요. 제품명은 갈색인데 붉은기가 제법 도는 편이어서 붉은 염색하고 물 조금 빠진 헤어모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눈썹을 조금 길게 빼주어서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중앙이 제일 진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옅어져야 더 자연스러워요. 특히 눈썹을 길게 그렸을 땐 뒤쪽으로 갈수록 옅어져야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되고 얼굴도 작아 보여요. 다음은 아리따운 브로우 마스카라 5호를 사용해줄게요. 브로우 마스카라 중에선 이 제품이 가성비 최고인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빗어주듯 발색해주고 브러쉬에 컨실러를 묻혀서 눈썹 아래 라인을 깔끔하게 정돈해주세요. 눈썹은 아래쪽보다 위쪽의 숱을 솎아서 풀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아래쪽은 깔끔하게 라인을 정돈하고 위쪽은 좀 더 풀어진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음영 컬러로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베이지 빛의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지난 영상에서 왜 정면 각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앞에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울을 정면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렇게 사선 각도로 쭉 촬영했는데 오늘은 좀 더 정면에 가깝게 틀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이 섀도우 팔레트만 3통째 비워왔습니다. 제 섀도우 팔레트 인생템 디올 엠버 디자인이에요. 리뉴얼 되기 직전에 딱 구입했는데 이 라인이 리뉴얼 되고 나선 살짝 색이 옅어졌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중간에 골드 베이지 빛의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를 중심으로 발색해줍니다.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컬러여서 데일리는 물론 립 포인트 메이크업에도 자주 쓰이는 제품이에요. 남은 양으론 애교살도 살짝 터치해줍니다. 디올은 진짜 아까 사용한 골드 베이지 컬러랑 이 펄 섀도우를 단독으로 출시해 주셔야 돼요. 진짜 이 섀도우의 팔할은 이 두 가지 컬러가 사실 다 있거든요. 눈이 깜빡일 때마다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꼭꼭 눌러서 발색하면서 밀착시켜줍니다. 오늘 눈화장은 간편하게 이 섀도우 팔레트만 단독으로 사용해 주었어요. 고동빛의 쉬머한 컬러로 눈꼬리를 그려주듯 라인을 넣어줍니다. 얇은 팁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 상승형으로 라인을 잡아 그려주세요. 너무 딥한 느낌보다 중간 톤의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풀어줍니다. 그리고 눈가에 펄땡이를 표현하는데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스텔라 리퀴드 아이섀도우 키튼 카르마를 다시 사용해줄게요. 미니 브러쉬에 덜어서 펄감만 떼어내듯 소량을 덜어줍니다. 그 다음 눈 애교살 앞쪽부터 톡톡 소량씩 얹어주세요. 일반 펄 파우더보다 지속력이 훨씬 좋은 대신 한 번에 많은 양을 덮어버리면 뭉쳐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시세이도 속눈썹 뷰러를 사용해줍니다. 뿌리부터 잘근잘근 힘을 주면서 꼼꼼하게 찝어 올려줍니다. 뷰러는 다른 스킬들보다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뿌리부터 빡 힘을 주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집어 올려줍니다. 다음은 점막을 채워줄 메이크업 포에버 엑스라지 아쿠아 펜슬을 사용해줄게요. 저는 슈에무라 드로잉 펜슬이랑 이 제품이 제 눈에선 번짐이 가장 덜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슈에무라보다 살짝 하드한 편인데 점막에 딱 달라붙는 밀착력은 더 좋은 편이에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빈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발색해주고 앞, 뒤쪽을 라이너 브러쉬로 가볍게 풀어줍니다. 면봉으로 점막 중앙을 살짝 지워서 점막을 꽉 채운 답답한 느낌을 좀 덜어줄게요. 다음은 토니모리 잉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점막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눈꼬리 라인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블랙 컬러로 농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특히 눈꼬리를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해요. 라인이 앞부터 뒤까지 다 새카만 라인으로 강조되면 어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농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뒤쪽 라인은 옅게 터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속눈썹 고데기에 전원을 미리 켜두고 삐아 로즈 코코 컬러로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사실 아이라이너들 중에선 이 삐아만큼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살짝 붉은기가 도는 미디움 톤의 브라운입니다. 삼각존을 채워줄 때 아까 그려준 블랙 라이너와 닿지 않게 발색해주세요. 그 다음 경계 라인을 브러쉬로 살짝 풀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윽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다음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아까 전원을 켜둔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해서 위, 아래 속눈썹의 컬링을 더욱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저의 인생템인 슈에무라 페탈레시 마스카라 블랙을 사용해줄게요. 매번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만큼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생템이에요. 브라운이 단종된 건 정말 아직도 통탄스럽습니다. 속눈썹 끝부분을 좀 더 터치해서 강조해주고 언더 속눈썹도 꼼꼼하게 발색해줄게요. 언더 속눈썹에 가려져서 아까 바른 펄이 안 보인다면 속눈썹 사이사이에 다시 키튼 카르마를 발라주셔도 좋아요. 뭉친 부분을 속눈썹 고데기로 열감을 주어 풀어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제가 에뛰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로지 틴트 립스 8호를 립 베이스처럼 사용해줄게요. 전 티로즈 컬러랑 이 애프터 블러썸 컬러를 가장 좋아합니다. 모가 긴 립브러쉬에 묻혀서 발색해주는데요. 오늘은 조금 도톰한 오버립을 만들어줄 거예요. 때문에 입술 전체에 가볍게 스며드는 정도로만 옅게 발색해주고 입술 라인을 바깥쪽으로 도톰하게 그려서 오버립을 만들어줍니다. 꽃잎을 베어문 듯한 번진 느낌을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경계를 마저 풀어주세요. 이것만 단독으로 안쪽을 더 진하게 바르고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저는 좀 더 촉촉한 느낌을 위해서 입생로랑 크림 틴트 409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팁을 사용해서 입술 안쪽 위주로 발색해준 다음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듦과 동시에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이 컬러는 진한 체리레드 컬러로 플립으론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꽃잎집 같은 입술을 만들 땐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또 아랫입술의 중앙을 꽉 채워주면 훨씬 더 도톰해 보여요. 이때 입술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꼭 같은 제품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런 체리빛의 레드립은 평소 쓰던 따뜻한 계열의 레드립과는 달리 좀 더 상큼하고 색다른 분위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버립을 연출할 때 전 웃었을 때 화면에 표시된 화살표처럼 그 라인 방향까지 그려주는 게 딱 적당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블러셔로 일본에서 사온 빛의 치크 블러셔 피치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살구 베이지에 오렌지가 똑똑 떨어진 듯한 색감인데 당근색의 립을 바를 때나 레드립을 바를 때 주로 사용하는 블러셔예요. 흰기가 빠진 누드립을 바를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펄감이 있긴 한데 크게 눈에 띄는 편이 아니고 살짝 쉬머한 광채가 나는 블러셔입니다. 코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가면 얼굴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라인이 넘어가지 않도록 넓게 발색해주세요. 뒷부분까지 쭉 이어져야 블러셔가 입체감 있게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쉐딩 차례입니다. 투쿨포스쿨 아트바이 로댕을 사용해줄게요. 가장 진한 컬러는 붉은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나머지 두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선형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턱 부분에 쉐딩을 넣어줍니다. 눈썹 끝과 눈꼬리 사이도 살짝 넣어서 마무리해줄게요. 짜자잔! 그럼 여기까지 꽃잎을 베어문 듯한 꽃잎집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인스타 라이브 때 이 메이크업에 대한 제목을 여쭤보았는데 체리마루 메이크업, 조디마루 메이크업 등등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더 재미있는 메이크업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붉은 보내세요. 뿅!